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 영향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장중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또 중국의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춘절을 앞두고 면세점주와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테마주가 계속 바뀌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IBK 투자증권 박근영 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 분위기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던 밤사이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기화된 셧다운이라든지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매물이 출회됐던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불씨를 살리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에 대한 반등세는 상당히 제한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도 여전히 증시 주변보다는 개별 기업 이슈에 주목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 따라서 이제 면세점주 같은 최근에 중국 인바운드 관련된 회복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1분기 이후부터 지금 전체적인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인프라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계 업종이라든지 소재 업종 중에서는 석유화학 업종들이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을 보이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종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과 같은 산업재 부분도 결국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어떤 수혜 업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업종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주가 조정 이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전일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어닝 컨센서스를 상당히 뛰어넘는 실적을 이야기를 했고요. 일부 상여금 지급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4분기 실제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연결 기준 실적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전지재료 증설 계획 중에 포항공장 신규 캐파의 매출 전환이 2020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을 봅니다. 기존 오창 공장의 캐파 증설분이 온기로 올해는 반영될 것을 보고 있고요. 추가 300톤 캐파 역시 올해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매출의 눈높이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에코프로 BM의 매출은 전년비 53% 증가한 8,820억 원대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사의 환경 부분 또한 반도체 고객사 및 플랜트 수주 호조세가 예상되면서 올해 전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원대, 영업이익은 950억 원대로 기존보다 10% 이상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상장화가 되게 되면 시장은 동사를 NCA 과점업체로 새롭게 가치평가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모회사인 에코프로도 환경 부분의 수익성이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연결 기준 PER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중에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은 구간이다 바라볼 수 있겠고 최근에 조정 이후에 전일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31,500원에 눌림목 구간의 매수를 권고드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띨 것이고 또 에코프로 BM 상장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춘천주입니다. 1월 23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인스코비 1.78% 그리고 동아지질 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벌써 6.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7일에 주셨던 유바이오로직스 약 일주일 전에 주셨는데 현재 4%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HD프로 2.56% 그리고 1월 17일에 주셨던 동아화성 2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 주셨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6%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8일에 주셨던 대한항공 1.67%, 현대차 1.18%, 그리고 NC소프트 4.54% 수익률 내고 있고요. 오리온은 1.27%, SK네트워크스는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 주셨던 현대건설의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6% 넘는 수익률 거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DK라 올라와 있고요.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동아화성 그리고 3위에 메가스터디 교육 눈에 띕니다. 11월 12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36% 거뒀고요. 2위에는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1위에는 자익을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42%가 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LG화학 14%, 4위에는 S1 15% 넘는 수익률 거뒀고요. 3위는 현대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고, 그리고 2위에는 SK네트워크스, 그리고 1위에는 대우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3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탑 8입니다. 8위는 신일섭 소장의 한창재지 43%, 그리고 7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P월드 46%,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유니크 50% 넘기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66%, 그리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70%가 넘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퓨어셀 87% 넘기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위에는 동양피스톤 현재 93% 넘기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풍국주정 올라와 있고요. 네, 수익률이 180%가 넘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1월 15일에 인지컨트롤스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정도 만에 수익률이 40%가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인지 컨트롤스는 이제 추천 대비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 흐름을 보자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똑같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하나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에서 한 8조 원 정도의 이제 수소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전에 조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인지컨트롤스의 경우에는 지금 9,500원에서 지금 10,000원 부근에 지금 매물대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잘 만들어가면서 흘러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네. 돌파했을 때 10,000원 이상 돌파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1월 3일에 현대건설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16% 넘으면서 목표가 6만 원 넘어섰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제적 정책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남북 경협의 테마주로서의 어떤 매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단기 차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7만 원 정도까지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4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에 나온 이슈들 조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9시 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어닝 쇼크인데요. 영업이익은 4조 4,3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3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 SDS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위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난티가 8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진 로저스 방한과 함께 이 아난티 계속 강세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모두 9위과 10위권으로 밀린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 상승세 눈에 띕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6만 9천 원대까지 올랐고요. 네, 현재 삼성전자도 1% 넘는 강세 이어갑니다. 4만 2,45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현대차 1%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현재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36만 4,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0.2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만 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오늘 1% 넘게 떨어집니다. 2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SK텔레콤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12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9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1위부터 5위까지는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만은 오늘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6% 상승하면서 6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0.49%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0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어제 매도세 이어졌는데 오늘 2% 상승하면서 25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메디톡스 급락세 나왔습니다. 6%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0.87% 추가 하락세 나옵니다. 51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아난티 어제 10%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한 때는 15%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2% 넘게 빠지면서 3만 500원에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8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선으로 이어갑니다. 8만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0.48% 상승한 1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키이스트입니다. 이 키이스트는 이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대표 소속 아티스트들 중에 이제 그 배우 김수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네. 또한 이제 작년에 이제 방탄 그 소년단 주로 이제 연결되며 이제 등락폭을 크게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 그 SM이 키이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3월에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그 일본 자회사인 디지털 어드벤처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이제 맺어 방탄소년단의 이제 수혜 종목으로 이제 부각받으면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컴백할 때마다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 횡보 구간을 유지해 가며 2,600원부터 2,800원 사이에 이제 등락폭을 지금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그 조금은 그 등락폭이 조금씩 이제 줄어가면서 이평선이 좀 밀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매물대가 지지받으면서 지금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그 작년 12월부터 지금 횡보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관련된 그 키이스트 배우 중에 이제 한 배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수현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 그 소속 그 배우 중에 이제 우도환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도환이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 이 키이스트가 배우적인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우도환은 그 드라마에서 이제 구해줘 그리고 매드독 그 위대한 유혹자를 통해 이제 굉장히 알려졌는데 태국에서 그 매드독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제 위대한 유혹자가 굉장히 대형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도환이 같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현재 지금 라이징 한류 스타로 이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키이스트는 뭐 김수현뿐만이 아니라 뭐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이 우도환을 통해서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탄소년단 부분에 대한 그 이전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직은 그 컴백을 하려면은 아마도 한 4월, 5월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지만은 당분간은 좀 해외 그 순회 공연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컴백 시기는 없지만 4월이나 5월 정도 돼 보면은 이제 아마 그때는 좀 컴백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빅히트 엔터에서 그 신인 아이돌 그룹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 이러한 그 연계성을 따지고 보면은 주가의 이제 일시적인 상승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또한 7월 22일 그 올해 7월 22일 키이스트의 이제 대형 배우인 이제 김수현이 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매우 크게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오히려 그 조정폭을 깨고 앞으로 그 올해 조금 상승폭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장기 매력도를 이제 4개를 지정한 이유는 현재 흐름이 이제 보합권이긴 하지만 두터운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관련 배우들에 대한 이제 기대 그리고 대형 배우 김수현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폭 크게 상승하기에는 뭐 지금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이제 보합권으로 흘러가서 이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단기, 장기 매력도는 이제 4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그 NHN 벅스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디지털 음원 서비스 및 이제 음원 유통하는 기업으로 최근 이제 아기상어를 통해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작년 이제 4월 지분 매각 추진설로 인해서 10,000원 이상 상승을 했다가 10월까지 이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11월부터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통해서 하락폭을 막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 전환이 점차 이루어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재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NHN 벅스가 이제 삼성전자와 인공지능 기반 음악 서비스 협력 중인데 특히 이제 갤럭시 폰에서 이제 보면 그 빅스비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 빅스비 뭐 뭐뭐를 이제 틀어줘 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최근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한 음악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올해 이제 굉장히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상어 가족, 즉 이제 아기 상어에 대한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되었는데 그 핑크퐁의 이제 동요죠. 그 아기 상어 음원이 이제 빌보드에 입성을 하면서 음원 및 이제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공하는 이 NHN 벅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전 그 주가 상승폭을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그 관련된 그 상어 가족 때문에 그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차익 실현이 굉장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현재 그 두터운 매물대 안에 이제 지지 구간을 두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이제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기 상어 관련 이슈와 이제 AI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로 그 이전에 그 8,000원 부분부터 8,000원 부근에 있던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각각 이제 4개씩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을 해도 뭐 무난하고요. 뭐 지금 봤을 때는 이 지지 구간을 지금 형성해 주면서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이 오르비텍은 이제 원자력 그리고 ISI 그리고 항공산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제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작년 4월부터 남북 경협주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 원전 관련 부분에 이제 크게 엮이면서 빠르게 10,000원까지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후 경협주의 흐름을 보자면 뭐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미 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하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조금 그 북미 정상회담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 10월 그 말일부터 전체적으로 추세 흐름이 조금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이평선이 전차 그 단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좀 추세 전환이 조금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6,200원 사이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는 위에는 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11월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고요. 지금 4,200원부터 4,800원 사이에 두텁게 매물대를 유지를 하면서 차익 실현과 이제 밑에서 받아주는 흐름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은 지금은 괜찮은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그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정을 통해서 비핵화 관련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그 원전 해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단기적인 상승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테마적인 성향이 좀 얽혀 있는 것이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방안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이전 그 정부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화를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를 3월에 이제 발표하겠다 하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제 원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그 정부 정책적으로 조금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 오르비텍도 주가적인 상승적인 부분들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대체적 에너지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언급하면서 원전 해체 관련 정책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남북 경협주로 크게 얽혀 있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그 3월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3월 그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로 인한 이러한 두 가지 그 모멘텀을 가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좀 낮은 이유는 이전 10,000원 부근에서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손해를 감수하며 빠져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에서 받으신 분들과 위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 관련된 뭐 손해폭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력도를 봤을 때는 그런 일정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장기적인 매력도는 다소 낮게 좀 지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김수현, 배우 김수현의 자리가 7월로 조금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소속 배우 우도환이 한류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본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기상어로 조금 주목을 받은 종목입니다. 아기상어 관련해서 음원과 영상 유통 제공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고 또 최근 2주간 외국인들 매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북미 정상회담 예정 기대감 함께 받고 있고 또 원전 해체 산업 정부 정책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가 되었죠. 동사의 작년 4분기는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4분기 실적 매출은 지금 2조 7,820억 원, 영업이익은 2,583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25.1% 늘어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어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IT 서비스와 물류 PBO라고 하죠. 이제 업무 처리 아웃소싱 모두 이제 계절적 성숙에 진입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마 올해도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매출이 약 10% 정도 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사업 영업이익은 올해 이제 8,481억 원 정도를 이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기계, 현대엘렉트로닉, 그다음에 경인 양행 등 어떤 차세대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죠. ERP 구축 시스템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동사는 지난 17일에 현대건설 기계의 어떤 글로벌 원 ERP 시스템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이제 이번 달 초에 완료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는 AI, 어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 기반으로 한 ERP 구축 방법론을 재정비하면서 어떤 ERP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그룹 내 어떤 주 고객인 삼성전자와의 어떤 사업 협력을 통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어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사업기회 확보, 어떤 추가 성장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합병 M&A를 이제 따른 플러스 알파 성장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동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3조 6천억 원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어떤 M&A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IT 서비스 및 이제 물류 사업을 통하여 올해도 이제 견고한 어떤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24만 원, 손절가를 19만 7천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한샘입니다. 작년 내내 사실 좀 많이 좀 주가가 부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를 좀 뚜렷하게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어떤 리모델링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익에 관련된 좀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월세 거래량 증가가 되고 있다는 소식에 또 이제 투자 심리가 또 개선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하루 평균 약 482건으로 해서 2011년 이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인테리어와 어떤 리모델링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래서 관련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샘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거의 62.8%까지 떨어졌습니다. 분기마다 어떤 어닝 쇼크를 좀 낸 탓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1.6% 정도 늘어난 27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쇼트 커버링의 어떤 기대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단골 종목이기도 합니다.
공매도 투자들이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2015년 한때 50배까지 어떤 웃돌았던 동사의 주가 수익률 비율이 현재는 22배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어닝 쇼크로 좀 주식이 좀 부진하였지만 올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주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8만 원, 손절가를 이제 66,4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요즘 사실 이제 카카오가 좀 말이 좀 많은 어떤 종목이죠. 이제 신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인데요.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이제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면서 카풀 사업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만 어떤 택시 업계와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커졌고요. 결국 지난 17일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떤 카풀 사업 서비스를 정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 인수를 계약한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어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법 위법 관련 논란으로 인해서 대주주 적격 심사에 어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신사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인데요. 동산 어떤 신사업 관련 투자로 인해 어떤 수익 감소 영향 등으로 인해서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4.8%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이러한 악재들이 이미 주가를 이제 반영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찾는 것이 더 관건이라는 판단이고요. 한 3가지 정도 크게 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카카오 모멘트가 좀 안착을 하면서 광고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츠 사업부도 지난해 11월 분사 후에 좀 사업 경쟁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테크핀, 커머스 등 신사업 본격 수익화로 통하여 카카오 플랫폼 강화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페이지, 게임즈, 그다음 뱅크 등 자회사 기업 공개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 등 주요 글로벌 생활 공유 서비스 등의 기업 공개로 카카오가 보유한 어떤 자회사 가치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 주가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였지만 주가는 이미 좀 악재를 좀 이미 선 반영한 상태고요. 또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좀 확대되고 있고 또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면서 수익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13만 원, 손절가를 92,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4분기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이 예상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한샘은 최근 좀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치 부각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아시아 종묘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요. 짐 로저스가 어제 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살짝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정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지금 그 짐 로저스에 대한 그 언급이 굉장히 조금 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쳐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난티 사회이사로 지금 선임돼 있으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짐 로저스가 직접 출연을 하면서 네. 그 농업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북측의 이제 그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망 투자를 조금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금일 그 아시아 종묘가 굉장히 대폭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시급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의식주 부분들이 있겠죠. 대부분 봤을 때는 뭐 철도를 깐다, 뭐 도로를 포장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일 지금 먼저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적인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료 자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분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농업을 이제 그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회충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조금 뭐 영양실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북한에 관련된 실질적인 상황들인데, 그렇다면은 먼저 인도적으로 먼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부분들, 그리고 경협적인 부분들을 해줬을 때는 아무래도 의식주 중에 시기에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제 농업적인 부분들을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앞으로도 이제 경제 개발적인 부분들, 뭐 아스팔트를 깐다거나 뭐 철길을 깐다거나 뭐 비행기적인 뭐 기름을 투자를 한다거나, 그거는 그 다음 상황이고, 일단은 먹고 사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짐 로저스가 그런 발언을 했던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먼저 그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농업 관련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만 좀 볼 게 아니라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치료제나 이제 백신 관련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봐야겠죠. 뭐 회충약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부분들이 있을 건데,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짐 로저스가 방송 출연을 하거나 관련된 이슈를 쓸 때마다 아마 의식주적이나 그 식품 쪽이나 뭐 농업 쪽, 그리고 뭐 치료적인 부분들, 뭐 관광 쪽으로 아마 많이 언급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크게 띄워줬는데, 네. 띄워줬는데 조금 아무래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언급했던 파급 효과가 아난티적인 부분들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금일 정도는 아마 굉장히 대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조금 상승폭을 더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소량으로 조금 진입을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뭐 한 번에 기대감으로 해서 뭐 대량으로 뭐 진입을 하시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진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진입해보시는 게 낫고, 만약에 지금 아래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00원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들은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력은 좀 충분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짐 로저스의 발언이 나온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농업주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시아 종목 말고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비료 쪽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비나 뭐 경농, 경농이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도 아마도 수급들이 많이 좀 그 쏠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뭐 경농도 비슷하고요. 네. 조비는 좀 아니네요. 네, 경농이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비슷한 그 주가 흐름이 둘 다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농은 현재 11%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조비도 5% 이상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농업주 관련 있으신 분들 한번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종목은 효성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현재 전망되고 있는데요. 윤여미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데 1% 가까이 빠지거든요. 예. 사실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좀 급락을 하면서 좀 투자자분들의 어떤 애를 태웠던 종목입니다. 뭐 10월 29일에는 전 35,850원까지 뭐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최근에 좀 약세를 기록했지만, 이제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어떤 8,494억 원, 영업이익은 463억 원을 기록하여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이제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연결 대상 법인인 효성 TNC의 어떤 판매 호조가 이 워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는 지금 판단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올해랑 내년에 이제 높은 시가 배당률을 좀 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8% 정도 수준의 어떤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떤 높은 투자 수익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7만 원 정도로 보시고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2년 연속 실적 신기록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좀 감소한 상황인데 반정민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강한 상승세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1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전 주가 흐름, 예를 들어서 9만원, 8만원대까지는 좀 가기 굉장히 어렵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7만원대 돼서 좀 아무래도 봐도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인 관련된 리포트나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그 반도체 부분에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더 크게 볼 수 있다 부분들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 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30일에 현대상사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3% 넘는 수익을 기록했고 오늘도 3%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사는 부정적인 환경에도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철강 부문의 호조로 지난 4분기에도 전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조 1,915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150% 증가한 104억으로 일단은 전망이 됩니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적을 고수하고 있는 트레이딩 부분이 경관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자원개발, 오만 LNG, 카타르 LNG, 베트남 11-09의 배당금 수익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도 역시 미국, 중국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환경에 악화에 따른 교역용 감소로 인해서 외형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지만 올해 예멘 가스전 상업 생산에 대한 기대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이른 상황이지만 재가동 시에는 현재 유가 수준에서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배당 수입이 추가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전망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일부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무려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역배열 모습이고 목표가도 34,900원 오늘 빠르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경협지로서 일단은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KCC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KCC는 일단 4분기 실적도 3분기와 유사한 흐름으로서 일단 도료 부분에 일단 수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4분기 매출액은 1조 320억,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720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 물량 하락, 유리 증설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원인으로 작년도에 건자재 매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4분기에도 이와 같은 영향으로 건자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4분기 유가 하락과 함께 BTX 가격도 함께 내려가면서 도료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은 작년 4분기보다는 올 1분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용 도료 수주 잔고가 반등하고 있어서 프로덕트 믹스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안 좋은 종목은 이제
매도 관련 금융증권 평가 손실로 4분기에 약 3,800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닌 수익 면에서는 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은 PVC 창호 부진을 선박용과 자동차용 도료가 상쇄할 전망입니다. 자동차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중견 공장 가동으로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도로 가동률은 현재 40%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아마 이러한 중견고정 가동으로 일단은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일단 판매량도 일단 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 가동률은 현재 60% 중반 수준인데 조선양 수주 증가로 가동률 역시 상승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조선 수주가 작년 1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 기준 5억 이상 수주 잔고가 무려 530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기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홈CC는 아마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존 대리점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서 파트너를 늘리는 전략이 성공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 인수 의주가 확보하는데 실리콘 원천 기술 확보로 원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멘티브 인수 관련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심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2월 내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멘티브는 실리콘 관련 특허가 약 900개, KCC는 약 100개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 합병 후에 실리콘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수익 제품의 개발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KCC는 수급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연기금이나 투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은 어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고요. 연기금이나 투신은 거의 5일 연속 일단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KCC가 오늘 지금도 하락하고 있지만 이러한 하락을 어떤 눌림목으로 찬스를 보시면서 저가 매수하는 오늘이 매수 적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7만 5천 원, 손절가는 29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희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03% 하락하면서 2127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136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좀 빠지면서 2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매수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폭도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평소보다는 거의 5배 이상입니다. 1,5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42,55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7,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5% 상승하면서 35,35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0.3% 빠집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9만 8천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하지만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아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20만 원 선 아래로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2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0.75% 빠집니다. 2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0.75% 빠지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6% 상승하면서 697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96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9시 20분경에는 69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폭이 강합니다. 36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3% 넘게 상승하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67,400원 선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신라진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7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바이로메드 3%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폭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포스코캠텍 0.18%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5만 6천 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와는 조금 다른 흐름 보입니다. 메디톡스 어제 급락세 나왔습니다.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1% 추가 하락합니다. 이제 50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60만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지만 최근 계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9,7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아난티 9위권에 내려왔습니다. 대신 8위의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올라왔는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급락세로 이어갑니다. 이제 3만 원 선 깨졌고요. 29,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0.5%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0.3% 빠지면서 흘러갑니다. 펄어비스도 0.4% 하락하면서 18만 7,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0.28% 하락하면서 1,127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사실 작년 10월에 주시장 하락 시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연초 들어와서 주시장 올라올 때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가격 수준이라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모빌리티 논란 속에서도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카풀 서비스, 이게 이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고, 시범 서비스 중단은 택시업계를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배타협 기구에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택시업계의 타협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여전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벽구상 카풀이 이제 공유 차량 호출 서비스의 유일한 대안인 만큼 서비스 재개 시 모빌리티의 이제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빌리티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사실 비교 기업들이 있습니다. 피어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가 한 1,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상반기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버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와 견주면서 재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한 150억 달러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카카오의 재평가는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빌리티 말고도 페이 그리고 은행, 카카오앱 이쪽에 대한 이제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카카오페이의 이제 증권사 인수 이후에 이제 금융 서비스를 좀 확대하려는 그런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은행의 이제 흑자 전환 및 지분 확대, 그리고 이제 카카오M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 본격화, 이러한 이제 각각의 모멘텀들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지 상장 등 기업 가치 관련된 여러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신사업이 이제 정부의 규제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지만, 현 정부가 어쨌든 핀테크나 신성장 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슈들이 차차 풀려나간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의 기업 재평가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실적이랑 투자 심리가 충분히 지난 그런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인지도를 많이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고 신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마케팅 집행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을 바닥으로 올해는 충분히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역시 뭐 카카오 카풀 중단이랑 그다음에 증권사 인수 승인 지연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사실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0만 원까지는 9만 5천 원 갖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우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1월 17일에 이 에코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5% 넘어섰습니다. 목표가 9,500원 주셨는데요. 넘어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에코바이오를 제가 지난주에 드릴 때 에코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을 벌이는 바이오가스 정제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약 300곳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 전략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매수가를 8,200원에서 7,900원 잡아드렸고 목표가를 1차 9,500원, 2차 11,00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같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익절가를 8,200원으로 잡으시고 2차 목표가인 11,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진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8,200원을 잡으시고 2차 목표가인 11,000원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일 양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무역 분쟁 난항과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서도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섹터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섹터는 상승 추세 급등 속에서 당긴 눌림목을 형성 중이고요. 남북 경협 섹터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승 추세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추세를 이탈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징적으로 화장품 중심 중국 소비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직은 그냥 말 그대로 반등 중이고 추세를 돌렸다고에는 아직 좀 보기는 힘든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뉴욕 증시까지 말씀드리면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3대 주요 지수가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투자 심리를 압박을 했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3.7%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했고,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6.6%를 기록하면서 200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진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문제 관련 자문을 하는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센터 소장이 단기간에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한 게 보도가 됐기도 하였고요. 이거를 좀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컨셉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이제 최근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 상단까지 연초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21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 언저리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는 계속 수소차와 남북 경협만 급등 시세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소차 섹터는 눌림목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남북 경협 섹터는 최근 형성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공략으로 그리고 이제 개별주 중심의 단타 매매를 하시면서 시장 본격적인 반등 구간 진입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단타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현금 확보에 집중하는 매매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좀 사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남선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인데요. 남선알루미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7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1978년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샤시, PVC 창호 등을 생산을 해서
건설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는 알루미늄과 범퍼 등 자동차용 내외장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을 해서 한국 GM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 주택 건설 사업을 201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서 주택 분양 사업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 폭은 크지만 2,500원부터 3,000원까지는 횡보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진입을 하는 거는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분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900원부터 2,75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1차 3,100원, 2차는 3,3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투홀딩스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주와 반도체주가 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